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강남에 급매물보다 싼 신축 아파트가 나왔대요. 정말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에 나온 아파트이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자 신문 기사입니다. 그 싸게 나오는 아파트가 이름이 레미안 라클렛이에요. 이 녀석은 이 삼성동에 위치한 상하 2차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나오는 아파트가 바로 이 레미안 라클렛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번에 9월달,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분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 레미안 라클렛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단지예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단지인데, 당초에는 이 주택보증공사의 이 분양보증, 이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후분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분양을 점점점 진행하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득실을 보기 위해서 득실을 좀 계산해 보니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허그의 분양보증 규제를 받고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번 다음 달이죠. 다음 달 9월 달에 분양에 나선다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미안 라클렛이라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봐야 돼요. 이 레미안 라클렛은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7호선 청담역, 이 강남 한가운데죠. 7호선 청담역에 있는데, 7호선 청담역에서도 7번 출구랑 바로 현장이 맞닿아 있어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변으로는 명문학군이죠. 경기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또 이 레미안 라클렛시에서 한 블럭만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코엑스입니다. 코엑스. 그래가지고 이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하고도 아주 가까이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느냐? 주변의 시세를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가장 좀 이 아파트 레미안 라클렛시의 시세를 판단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게 이 바로 옆에 붙은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입주해서 현재 이제 2년차 아파트예요. 굉장히 신축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약 22억 원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 라클렛이 바로 옆에 담을 맞닿아서 붙어 있는 이 삼성동 힐스테이트 1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식이에요. 약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 된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33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약 20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삼성동 힐스테이트 또 2차 2단지가 있는데 10년차 아파트입니다. 2009년도에 입주했는데 얘도 33평형 가격이 약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금 22억, 20억 이런 것들은요,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낸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가를 했을 때 이 주변의 시세가 얼마냐면요, 평당 6,240만 원입니다. 현재 6,24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레미안 라클렛이 요거 지금 얼마에 분양하냐면 평당 4,500만 원 가량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무려 2천만 원 이상 싼 가격에 분양을 해요. 그래서 한번 좀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였죠. 아까 이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시세가 이 3.3제곱미터 한 평당 6,660만 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새로 분양하는 레미안 라클렛이가 예상되는 예상 분양가가 얼마냐면요, 허그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았을 때, 분양가 규정을 적용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분양가가 평당 약 4,549만 원입니다. 약 4,55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냐 하면, 분양가 결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이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이 분양가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최근에 분양한 게 이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했던 DH 포레센트 아파트입니다. 얘가 평당 4,549만 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라클렛시는 새로 분양하려면 이 4,549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언저리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평당 주변 시세보다 2,11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33평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주변 시세보다 7억 가까이 싸게 분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거 분양받으면, 이 새 아파트 라클렛이 분양받으면 그냥 분양받자마자 7억 벌고 가는 거예요. 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7억 벌고 가는 건데, 이 라클렛이 조합원들은 이런 식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는 것을 왜 선택했냐. 일단 허그의 분양가 간접 통제를 적용받으면요, 예상되는 분양가가 이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3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억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때는요, 물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정밀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분양가가 적용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면서 정부 당국자가 이 말을 했던 주변의 신축 시세들에 비해서 30% 정도는 저렴할 거다라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라클렛시의 분양가를 예상해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을 때는 약 15억 4천만 원의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분양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은 것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오히려 분양 가격은 더 비싸게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원들은 왜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허그의 분양가 간접 통제를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선분양 현장에만 분양을 하게 돼 있죠. 선분양 현장에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하 2차 재건축 아파트, 라클렛시 아파트 이 재건축 조합도요, 이 처음에 허그에다 분양 신청을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시세가 6,660만 원이니까 그 시세보다는 좀 눈치를 봐서, 허그의 눈치를 봐서 그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 신청을 했었어요. 최초에 얼마였냐면 약 6,500만 원에, 평당 6,500만 원에 분양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고 났더니 허그에서 돌아온 대답이 뭐였어요? 니네 거기 4,500만 원에 분양해라 라고 답이 돌아왔었어요. 평당 2천만 원씩 싸게 분양해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33평형 기준으로 한 채당 6억 6천만 원씩 싸게 팔라는 얘기예요. 6,600만 원씩. 그러면 이거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만약에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요, 이 조합원들이 추가로 손실을 입는 게 약 2천억 가까이 됩니다. 분양 수익 중에서 2천억 가까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손해를 보고서 분양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만약에 그 조합원이라면 안 해요. 못합니다. 이거 사업 진행 못하게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분양가 통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후분양이었죠. 그래서 후분양으로 갔었는데, 후분양으로 가면은 허구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녀석이 탁 튀어나오면서 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 갈팡질팡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녀석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가? 막 머리를 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고민을 한 결과 이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되면은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서 보존 등기가 나고 난 이후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이후로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번에 같이 방안에서 나왔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받은 주택은요, 전매 제한이 10년이에요. 전매 제한이. 최대 전매 제한을 10년까지 걸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7억 싸게 분양받았다 치더라도 이거를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10년 안에 못 팔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분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온 가족이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집안에 어떤 분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뭐 팔아야 된다라든지, 이랬을 때 급박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팔게끔 적용을 해놨냐면, 나라에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LH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게끔 우선 매수 청구권을 LH한테 줬고, 또 LH가 그 판매하는 가격을 얼마에 판매를 할 수 있게 했냐, 정기예금 금리.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약 2%예요. 이 2%를 적용해가지고 연이 지난 만큼 정기예금 금리를 처음 분양가에 가산해서 그 가격으로 LH에서 매수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못 파는 거예요, 결론은. 자, 이렇게 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자마자 팔 수 있게 된다 하면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분양받았는데 거래가 안 된다, 한마디로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 투자자는 유입되기가 힘들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야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합, 이 상하 2차 재건축 조합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어쨌든 좀 더 시세 차익을, 가격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설사 분양가가 좀 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파트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진되어 있던 사업 진행 상황이 마침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다른 앞으로 나오는 단지들은 조합에서는 선택이 쉽지가, 아니, 선택할 여지가 없죠. 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역으로 지금 말하면 본인들의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이미 서울에 공급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이 품귀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 불보듯이 뻔해요. 불보듯이. 이거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급 아파트들은 불보듯이 뻔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청약통장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번에 이 레미안 라클래시 무조건 청약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청약에 잊지 마세요. 무조건 청약하셔야 돼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안 와요. 7억 가까이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저희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청약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청약 가점은 다소 낮을지언정 현금은 내가 빠방하게 있어, 현금 보유 능력은, 동원 능력은 좀 돼, 이런 분들도요 적극적으로 청약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 왜? 우리가 전에 이런 사례를 봤어요. 광진구에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입지 좋은 곳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거를 분양하고 난 다음에 결과로 봤더니 미분양이 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9억 이상이 넘는 분양가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분양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면.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낮았고요. 그리고 이미 당첨된 사람들도 좀 따져보니까 내가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첨을 포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순위 청약으로 가가지고 현금 많으신 분들이 다 주워갔어요. 그거 전부 다 완판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자마자 엄청난 경쟁률로 완판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게 강남권에 나오는 단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이 선례를 바탕으로 많이 좀 겁먹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신 분들 청약 가점 설사 낮더라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는요, 앞으로 서울에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